맨발이 나를 살렸다. 제3장 맨발 걷기 치유의 지혜. 1. 인간이 수천 년을 찾아 헤맨 항노화의 불로초. 얼마 전 저자의 한 학교 동기를 모임에 갔는데 머리 위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의 머리가 휑해 보였다. 옛날 그 검던 머리들이 허옇게 변함과 동시에 머리가 벗겨지며 대머리가 되거나 소갈머리가 휑하게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인가 목 주위 피부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얼굴에도 주름과 검버섯이 피어나 있었다. 눈은 갈수록 침침해지고 벌써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동기들도 있다. 기억도 간혹 가물가물해지는 등 칠순이 넘어가며 생기는 전형적인 노쇠 현상들을 겪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노쇠 현상을 나이가 들어가니 생기는 당연한 것이라 치부하며 자유해버린다. 그러면서도 약과 영양제 등에 의해 의존하며 회춘의 희망을 가져보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노화 현상의 진전은 멈추지 못한다. 실제 지난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진시황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는 무병장수의 비약인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현대에 들어 항노화 약품 개발에 엄청난 투자가 계속되어 왔지만 노쇠를 멈추거나 지연시키는 그 어떠한 신약도 아직까지는 찾아냈다거나 발명했다는 소식 역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노화의 원인에 대한 통설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정리된 것 같지 않다. 동물학 백과에서는 개체 수준에서 노화 기전에 대한 가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밝힌다. 그 가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가설 중 하나로 마모설이다. 분자 수준에서 DNA 수손 효소의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기능이 감소한다는 가설인데 동물학 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분자 수준에서 나이가 들면서 효소 또는 전자인자 등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증가하고 이에 인하여 이들 인자의 기능 저하가 온다. 정상적인 물질 대사 과정에서 형성된 활성산소족은 세포막, 단백질, 핵산을 산화시키고 손상을 줄 수 있어 유전자 수준의 경우 돌연변이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는 세포 증식과 관련된 전사인자 P53, 말단 소체 복원 효소의 활성 저하가 노화를 일으킨다는 가설이다. 세 번째는 인슐린 신호 경로설이다. 인슐린에 기반한 에너지원 사용 능력의 조절 저하가 노화의 중요 기작이라는 것으로 동물학 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슐린 신호 경로 기능이 상실된 생쥐는 야생형에 비하여 그 수명이 길다. 한편 영양소나 호르몬에 반응하여 단백질 번역을 촉진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복합제로 구성된 mTORC1 경로는 인슐린 신호 경로와 연계하여 노화와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네 번째는 염색질 변형설이다. 염색질의 변형이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가설로 동물학 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히스톤탈 아세틸화 효소는 이상적인 유전자 발현 억제와 절단된 염색질 수손 등에 관여하며 노화를 방지한다는 결과 등에서 염색질의 변형이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후생적 변이설로 어떤 특정한 환경적 신호에 의하지 않고 중요한 유전자의 불활성화에 기반한 무작위적인 후생적 변이가 노화와 관련 있다는 가설이다. 여섯 번째는 줄기세포와 정구세포의 분열 능력 감소가 노화를 유발한다는 가설이다.
7번째는 노화란 유성생식과 연계한 진화적인 결과물이라는 가설이다. 이렇게 노화에 관한 통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뚜렷한 노화의 해결책 역시 마련할 수 없겠거니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맨발로 걷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그러한 노화의 현상이 멈춰 섰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들려오기에 다 같이 놀라 환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79세인 마중물 회원의 기쁜 소식이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인터넷 카페에 희망, 확신, 수많은 연구 논문들과 증인들이 가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희망, 확신, 수많은 연구 논문들과 증인들이 가득합니다. 젊을 때부터 부정맥이 심했고 8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었고 6년 전 위암으로 위를 척출해내고 무좀 감기, 비염, 알레르기를 달고 살았죠. 심방세동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맨발 걷기를 만났습니다. 내 안에도 맨발 걷기 증거가 가득합니다. 동생도 큰아들도 심장 루프 시술을 2번씩 받았고요. 부모님들, 형님들 모두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가문입니다. 지금은 심방세동, 다리 위 지나는 것, 치주염, 당뇨, 혈압이 없고 얼굴은 60대라고 합니다. 다짐합니다. 저는 아들 3형제에 손주가 6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한다 해도 역부족인 듯하고요. 의식주라면 효성지극한 자식들에게 의탁할 수 있으니 일용할 양식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지만 큰 병을 얻으면 감당할 준비는 없는 셈입니다. 부모님들처럼 내 힘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잠자는 듯 주님 품에 안겨야죠. 병원이나 요양원에 의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맨발 걷기와 접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노력 여하에 따라 병원에 격리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요. 1. 지압의 효과는 모두 이해하시죠. 2. 즉시 피가 탱글탱글 묽어져서 심혈관 질환에서 해방됩니다. 3. 즉시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암의 시작인 염증 및 통증이 해소됩니다. 그 밖의 효과들은 차차 아셔도 문제없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벌이로 치면 더 큰 돈벌이인 셈이고요. 2022년 12월 18일 마중물. 위 마중물림 사진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대조하고 확인해 보라. 1년 4개월 전의 얼굴 좌측 사진에는 자글자글한 주름과 검버섯들이 얼굴 가득했다. 그런데 맨발 걷기 1년 후인 2022년 8월 가운데 사진에는 그 주름들이 다 펴지고 검버섯 역시 다 사라져 있다. 이러한 변화가 놀랍지 않은가? 또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22년 12월 추운 겨울날 아침 우측 사진에는 마치 어린이 얼굴의 복사꽃같이 화사하고 더 젊어진 모습을 올려주셨다. 맨발 걷기라는 불로초, 바로 그 비약의 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위 변화는 마중물 회원만의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으며 긍정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맨발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다름이 아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는 수많은 항노화와 회춘의 사례들이 있다. 얼마 전 여의도 색강에서 진행한 맨발 걷기 강연에 참석하였던 75세의 한 여성 회원은 자글자글했던 목주름살이 맨발 걷기를 진행한 1년 만에 깨끗이 펴졌다는 증언을 했다. 목을 감쌌던 옷을 풀어 그 눈부시고 깨끗한 목의 피부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회춘의 증거인 셈이다. 일산의 한 78세 여성 회원은 지난 30
여년간 안 들리던 왼쪽 귀의 난청이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좋아지며 다시 귀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증언해 주었다. 그 외에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예는 수없이 많다. 저자 자신도 최근 집에서 돋보기를 아예 쓰지 않고 신문을 보거나 글을 읽고 쓰고 있음도 그러하다. 또 맨발로 걸은 이후 얼굴이 맑아지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지고 예뻐지는 수많은 70대 여성 회원들이 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각자 뚜렷한 항노화와 젊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맨발 걷기가 수천 년 인류의 비원이었던 무병장수의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는 증거다. 이제는 전 인류가 수천 년간 찾아 헤매었던 노화 현상을 멈추거나 지연시키는 비법이 우리가 찾아낸 맨발 걷기에 있음을 밝히고 선언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 근본 이치와 메커니즘은 어디에 있을까? 맨발 걷기의 놀라운 항노화 효과는 그동안 저자가 누차 강조해온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인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가 아울러 시너지를 내는 데서 비롯된다.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발바닥을 지압받게 된다. 이로 인해 온몸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각 기관과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젊음이 준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맨발의 접지를 통해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오면서 온몸의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화된다. 이때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몸 안의 독소가 소멸되는데 이러한 천연의 항산화 효과로 접지의 항노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노화에 대한 가설 중 가장 지배적인 것이 누적된 손상이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신진대사 중에 생성된 오염물질과 독극물 또는 부상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 ROS 활성산소에 의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노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접지 시 반응성 산화제 즉 활성산소에 의해 조직의 온전함이 손상될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생체 매트릭스를 통해 황산화의 자연전자를 전달함으로써 노화의 원인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적혈구의 표면 저하가 오르면서 세포간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이가 올라가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 그리고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의 생성을 촉진하여 활력의 증진과 젊음의 묘약을 제공한다.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땅속으로부터 유입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보충되면서 ATP의 생성이 촉진되고 피부 세포를 촉촉하고 윤이 나게 함은 물론이다. ATP 생선 촉진 효과 이 모든 천연의 생리적 작용들이 바로 맨발 걷기의 항노화와 젊음의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깊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혹은 몰랐던 좀 더 직접적인 항노화의 놀라운 효능이 있다. 바로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에서 비롯되는 항노화의 메커니즘이다. 혈액 희석 효과가 항노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니 놀랍지 않은가. 맨발 걷기로 머리가 새로 발모하고 검은색으로 바뀌거나 피부에 주름이 펴지고 검버섯이 없어지거나 안 들리던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아지는 등의 항노화 현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혈액 희석 효과로 비롯된다는 통찰이다. 우선 평소 신발을 신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사는 우리 현대인의 몸은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높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혈액의 점성이 일정 한도가 넘으면 혈전이 생겨 급성 심정지나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일상에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함은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서울대학병원 신체기관 정보에 의하면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 등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하여 신장을 통해 배설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모세혈관까지 포함해 온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혈액은 이 긴 모세혈관을 돌면서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세포가 내뱉는 노폐물들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혈액의 점성이 끈적끈적하여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머리 쪽 모낭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마치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듯 머리털도 시들시들해지며 흰색으로 탈색되거나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가 일어나게 된다. 피부세포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부세포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영양결핍이 되어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거나 주름이 잡힌다. 더 나아가 피부의 색소가 탈색되면서 검버섯들이 피어나는 것이다. 귀세포와 눈세포에도 혈액이 돌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며 노폐물이 제때제때 걸러내지 않게 된다. 그 경우 귀와 눈이 그 기능을 잃어 어느새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면 당연한 귀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세간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치부하지만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 보면 평소 신발을 신고 살고 집에서도 접지가 차단된 삶을 수십 년 살게 되면서 초래되는 전자결핍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즉 접지 차단에 따라 초래된 혈액 속 전자의 결핍 현상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혈류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몸 전체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모세혈관들의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래된 현상이라 는 것이다. 각 몸의 조직과 세포들의 영양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들이 제때 걸려지지 않으면 조직과 세포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진다. 그러한 노화 현상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걷고 접지하면 그 원인은 전자결핍 현상이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혈액이 맑아지고 혈류의 속도가 전 혈관을 다 빠르게 돌며 전 몸의 조직과 세포들이 다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노쇠 현상이 멈추게 되고 세포와 조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면 당장 혈액이 맑아진다는 사실은 하와이 주주 베이클리닉의 의사 키몬 카마이의 유튜브 영상 접지에 의한 혈액 질의 개선을 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혈액을 우선적으로 채취한다. 이후 환자가 10분간 맨발로 걷게 한 후 다시 혈액을 채취한 후 두 결과를 비교한다. 맨발 걷기 전 결과에서는 혈액의 세포들이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10분간 진행한 후에 검사 결과에서는 혈액의 세포들이 마치 포도알처럼 늘어서며 점성이 묽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미국의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집에 찾아온 새 손님의 혈액을 채취하고 이후 40분을 맨발로 걸은 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각각 혈액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 자료에서 두 모습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극적이다. 맨발 전에는 세 사람 모두 혈액세포들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40분 후의 혈액은 세 사람 모두 맑고 깨끗하게 세포들이 늘어서 있었다. 시나트라 박사는 가에탕 쉬발리의 박사와 함께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은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는 10명의 건강한 성인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는 2시간 동안 그들의 발에 접지선을 연결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했다. 접지 전과 후에 각각 혈액을 뽑아 측정을 하였더니 피실험자들의 적혈구의 제타전이, 즉 세포 간의 서로 밀어내는 힘이 평균 2.7배가 더 커졌고 그만큼 혈액의 점성이 묽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혈액이 묽어진 만큼 당연히 혈류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정확히 10명 평균 2.68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각 실험에서 맨발로 걸은 지 10분 후, 40분 후, 또 접지한 지 2시간 후 공이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졌음은 온몸의 10만 킬로에 달하는 모세혈관에 혈액이 적정하게 돌게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각 조직과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노폐물들이 원활하게 회수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위 접질원 논문의 학자들은 접지의 결과 제타전이가 올라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져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인 점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을 하였다.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혈액의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몸의 조직과 세포에 영양소를 골고루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노폐물들을 적시에 수거해 오면서 각 세포들이 생기 있게 되살아나는 항노화와 재생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쪽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머리가 새로 발모되거나 검게 변하고 얼굴의 피부나 목살에 주름이 없어지고 피부에서 검버섯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눈이 잘 보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젊음의 항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 모든 맨발인들의 사례들에 비추어 그러한 현상들은 그들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맨발로 걷는 우리 자신들이 현재 각자 체험하고 있고 또 누구든 앞으로도 계속 맨발로 걷고 접지하면 혈액이 맑아지면서 전 몸의 조직과 세포가 젊어지고 재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능케 한다. 맨발로 걷는 한 우리는 접지에 따른 혈액 희석 효과와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물론 각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얼굴도 탱글탱글하고 눈도 귀도 밝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항시 또 뚜렷한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확신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의 맨발 걷기는 전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불로초, 바로 그 항노화의 비법이라는 사실의 통찰이자 재확인이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